자, 이제 다음 이야기는 흥분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4강의 가장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 앞에 부분까지는 그냥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쑥 훑어만 보셔도 충분하고요. 슬프게도 이 기본 부분 가지고 수능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냥 말씀드리면 4강에서 수능 문제가 2문제 또는 3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뭐냐, 이 활동전이 분석하는 거야. 근데 활동전이 분석하는 거 여러분 모의고사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조금 힘줘서 자세히 좀 하실 필요가 있어. 자, 일단은 기본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 내용에 준해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연습까지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보시는 이 그래프의 제목이 뭐죠? 제목. 여러분 항상 공부하실 때는 제목도 잘 알고 계셔야 돼. 자, 이 그래프의 제목은 뭐냐? 시간에 따른 막전위 변화 그래프입니다. 다시 시간에 따른 막전위 변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가야 되느냐? 막전위가 뭔지부터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돼요. 자, 기초부터 합니다. 막전이라는 게 뭔지부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막전이라는 게 뭐냐? 말로만 그냥 풀어드리면요, 세포막을 기준으로 한 세포 내부의 전하 상태를 막전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세포막을 기준으로 한 세포 안쪽의 전하 상태를 막전위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이 와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기준이 어디라고? 막이라고요, 막. 그래서 이 막에다가 이렇게 기준전극이라고 하는 걸 꽂아요. 뭘 꽂는다고? 기준전극. 기준전극이라고 하는 걸 꽂아요. 꽂는다기보다는 그냥 된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막에다 꽂으면 막이 손상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에다 이렇게 대는 거야. 그리고 미세전극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가느다란 미세전극이라는 게 있어. 자, 미세전극을 세포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미세전극이야. 그리고 나서 이 기준전극하고 미세전극을 이렇게 이제 검유계 같은 걸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야. 자, 이때의 측정되는 세포 안쪽의 전하 상태를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막전위라고 부른다. 됐죠? 자, 이 부분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 이제 활동전위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구간을 이제 나눠봤습니다. 이제 수능 특강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보시면서 확인만 해주시면 돼. 자, 1번 구간이 있고요, 2번 구간이 있고요, 3번 구간이 있어요. 자, 1번 구간은 뭐라고 하냐면 자극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한다고요? 자극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자극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포가 쉬고 있는 거네. 휴지. 돼요? 휴지, 화장지 말고요. 휴지. 그때의 전하 상태야. 전위. 그래서 1번을 우리가 휴지전위라고 해. 근데 휴지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상한 자료가 보여요. 뭐냐면 자극이 외부에서 없는데요, 막전위가 마이너스 70mV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자극이 없으면 그냥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똑같으니까 0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0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마이너스 70이냐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야. 자, 첫 번째, 이 구간이야. 자, 휴지전이 상태일 때는 세포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상한 단백질이 하나 꽂혀 있어. 이 단백질 너무 많이 들어보셨어. 이거 뭡니까? 나트륨, 칼륨, 이온 교환 펌프라고 하죠. 그죠? 나트륨, 칼륨, 이온 교환 펌프. 이름이 너무 긴가요? 그래서 나트륨 펌프 또는 나트륨, 칼륨 펌프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이 하는 일이 뭡니까? 펌프 작용을 해요. 그럼 뭘 펌프하는 거야? 나트륨을, 얘들아, 여러분,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찍찍 펌핑을 해서 뽑아냅니다.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야. 또 어떻게 하냐면 칼륨 이온을 안쪽으로 계속 집어넣습니다.
돼요? 자, 그럼 얘들아 여러분, 그냥 펌프가 작동할 때는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트륨 계속 뽑아내고 칼륨 계속 집어넣을 넣을 거거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전기 꽂아서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생명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즉 뭘 쓴다? ATP를 사용하게 됩니다. 돼요? 그럼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세포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세포는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되게 많겠죠. 돼요?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되게 많겠죠. 자, 이런 상태로 이온의 불균형이 진행이 된다고. 유지가 된다고. 되죠? 여기에다 추가로 이 녀석들이 이동을 할 때 나트륨은 언제나 세 분자가 밖으로 나간대요. ATP 한 분자를 소모할 때마다. 그 다음에 칼륨은 언제나 두 분자가 들어온대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플러스가 세 개가 밖으로 나갔는데 플러스 두 개는 안으로 들어와요. 세 개 나가고 두 개 들어와요. 세 개 나가고 두 개 들어와요. 그럼 세포 안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온의 손해를 보는 거죠. 플러스의 손해를 보는 거지. 그래서 안쪽이 전부 다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세포 바깥쪽은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됐죠? 자, 이런 상태를 연상을 하셔야 돼. 그럼 되게 재밌는 요소가 나와. 뭐냐? 자, 1번 구간이 무슨 전이? 휴지전. 그럼 휴지전이라는 표현 자체는 쉬고 있을 때의 전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세포 쉬고 있나요? 아니죠. 일을 하고 있죠. ATP를 사용하고 있잖아. 그럼 결국에 이런 걸 문제로 내고 싶지 않겠니? 1번 구간에 ATP 소모는 없다. 이런 거 내고 싶지 않겠니? 있습니다. ATP 소모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상태를 또 다른 말로 부르는 말이 있어. 분극 상태라고 부릅니다. 분극 상태라고 불러요. 왜요? 세포 안쪽과 바깥쪽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극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극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괜찮지? 자, 이제 두 번째 구간 가볼게요. 두 번째 구간. 자, 두 번째 구간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이 시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자극이 들어오면 평온했던 분극 상태가 깨져버리게 돼요. 다시 한번. 평온했던 분극 상태가 깨져버리게 돼요. 그러면 깨지는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해볼게. 어떻게 깨지느냐. 자, 원래 세포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고 있다 그랬죠.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외부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게 되면 멈춰버려요. 스톱. 멈춰버려요. 그러면서 거의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포에 보면 이렇게 이제 통로가 하나 있어. 통로가 하나 있어. 막단백질이 꽂혀 있는데 이게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뚜껑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림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런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뭐라고 하느냐. 나트륨 통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나트륨 통로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극이 딱 오면요, 여기 있는 요 뚜껑이 틱 하고 열려요. 그러면 통로가 있는데 통로를 닫고 있던 뚜껑이 열려버리면 이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 즉 나트륨 이온이 이동할 수가 있겠지. 그럼 나트륨 이온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당연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어디에 농도가 높아요? 그렇죠.
바깥쪽의 농도가 높겠죠. 왜요? 평소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고 있었잖아. 그럼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나트륨이 바깥쪽에 쫓겨나 있는 상태였으니까 바깥쪽에 쫓겨나 있던 나트륨이 어때? 다시 바깥쪽에 쫓겨나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겠죠. 자,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확산이라고 하는 거죠. 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냥 물질이 쏟아져 들어갔으니까. 자, 다시 확산이 일어납니다. 나트륨의 확산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트륨이 확산이 됐더니 잘 보셔야 돼. 나트륨이 확산이 되니까 원래 세포는 마이너스였잖아. 근데 플러스가 쑥 쏟아져 들어오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호로록 하고 올라가겠죠. 호로록 하고 올라가겠죠. 아, 분극이 깨졌네. 분극이 깨졌네. 이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탈분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탈분극 구간에서 이런 정보를 받게 돼요. 탈분극은 왜 일어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럼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 네, 나트륨 이온이 확산을 통해서요,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됐어요. 나트륨의 유입이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야. 자, 다시 탈분극이라고 하는 건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트륨 칼륨 펌프는 멈추고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밖에 쫓겨나 있던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확산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현상이다. 잘 생각하세요. 이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부른다. 자, 두 번째 구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구간 갈게요. 탈분극이 됐어요. 분극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언제까지 분극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언젠간 돌아와야겠죠. 제자리로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할 구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구간이야. 그럼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다시 분극이 되고 있는 과정이네. 아, 재분극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재분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분극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야. 자, 아까 나트륨 칼륨 펌프 멈춰 있다 그랬죠? 계속 멈춰 있습니다. 됐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트륨 통로도 닫혀요.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유입됐다 그랬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트륨 통로는 빨리 탁 닫혀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른 통로가 하나 대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칼륨 통로라고 이름을 붙여. 그럼 얘들아, 여러분, 칼륨 통로는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렇죠. 칼륨의 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하겠죠. 그럼 다시 이 녀석이 천천히 열려요.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이 녀석이 천천히 열려요.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는 자극이 오면 바로 열리는 거고요. 칼륨 통로는 자극이 오면 좀 천천히 열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열렸어. 그러면 칼륨이 이동할 수 있겠지? 얘들아, 여러분, 칼륨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겠습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겠습니까? 그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겠죠. 안쪽에서 바깥쪽. 다시 칼륨 이온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겠지. 왜요? 처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칼륨 이온이 안에 짱박혀 있었잖아. 그럼 안에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으니까 칼륨이 바깥쪽으로 호로록 하고 쏟아져 나오게 되겠지. 무슨 과정을 통해서? 그치, 확산을 통해서. 똑같네? 네, 확산을 통해서 나오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실 때 재분극 구간에 왜 재분극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지. 네, 칼륨 이온이 확산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칼륨이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산이 하나 그려졌어요. 근데 이때 탈분극되고 나서 재분극이 될 때, 탈분극되고 나서 재분극이 될 때, 여기, 여기. 플러스 30mV. 보이십니까? 이 플러스 30mV 꼭대기죠. 자, 이 꼭대기를 부르는 말이 있어.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활동 전위라고 합니다. 자, 요 말도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뭐냐? 자,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전위를 뭐라 그랬어?
휴지전이라고 했죠. 근데 이 휴지전이가 재밌는 게 뭡니까? 이름은 휴지전이인데 실제로 세포가 쉬고 있지 않아요. ATP를 사용하면서 계속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작동하고 있는 거야. 같은 원리로 이름이 활동전이잖아요. 그럼 언뜻 듣기에 세포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2번 3번 구간에 세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나트륨 통로가 헬랑 열리면 나트륨이 알아서 쏟아져 들어오고요, 칼륨 통로가 헬랑 하고 열리면 칼륨이 알아서 쏟아져 나갑니다. 다시 얘네 둘은요 절대로 에너지의 소모가 없습니다. 다시, 이 녀석들은 절대로 에너지의 소모가 없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잘 기억하셔야 돼. 자, 분극 상태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있어요. ATP 소모가 있어요. 하지만 탈분극, 재분극 구간에서는 절대로 ATP를 소모하지 않고 그냥 각각의 이온들의 농도 차이에 의한 자연스러운 확산만 진행이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전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하나 있어. 뭐냐면 여기야, 여기야.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과분극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과분극이 일어나는 이유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교실에서 심화 과정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만 먼저 드릴게요. 자, 뭐냐면 실제로 흥분의 전도 속도 문제를 풀 때 임의의 막전위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흥분이 어디만큼 이동했게 이거 맞춰보라는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얘들아,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값들은,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60이나 마이너스 30이나 플러스 10이나 이런 값들은 우리가 별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어떤 문제에서 마이너스 50mV가 나왔다라고 해볼게. 마이너스 50mV다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50mV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 하나는 알 수 있겠다. 분극이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는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런데 이게 탈분극되고 있는 건지 재분극되고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고요. 괜찮아? 마이너스 70mV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분극이 되었습니다 라는 건 알 수 있겠지. 하지만 이게 자극이 도착하기 전에 분극인 건지 아니면 자극이 다 지나가 버리고 나서 분극인 건지 이것도 역시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단서로 딱 물고 늘어져야 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나온다고. 어디냐? 값이 정확하게 하나만 있는 지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활동전. 산 꼭대기 플러스 30.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 됐지?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80mV. 과분극 지점.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일단 해 주십시오. 흥분의 전도 속도에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게 어떤 표로 주어진다거나 해서 막전이 값이 나오게 되면 눈을 씻고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되는 곳이 플러스 30인지 플러스 30 또는 마이너스 80. 이 두 개의 지점 중에 어떤 하나의 지점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논리를 시작해야 된다. 일단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